85번입니다. 85번에 보시면 검사도끼에 관한 거네요. 검사도끼에서 자, 바륨이라는 조영제를 쓰나 봐요. 조영제가 마법의 약 같은 거라고 했죠. 이 약을 뭐 정맥으로 주든 항문으로 넣던 또는 먹던 해서 보는 건데 바륨을 삼키게 해서 엑스레이를 찍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어디를 볼 거냐면 식도 그리고 위 그리고 십이지장 뭐 이런 데를 볼 거예요. 식도, 위, 장 이런 쪽을 보는 게 바로 뭐다? 상부 위장관 조영술입니다. 여러분 틀리셨다면 그냥 단답형으로 식도나 위나 십이지장 이런 데를 보는 게 어디다? 상부 위장관 조영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4번에 있는 정맥신우 조영사진 이건 여러분 이거는 어떤 거였어요? 어디를 보는 거다? 이때 마법의 약 조영제를 정맥으로 줄 거거든요. 이거는 IV로 줄 거예요. 정맥으로 줘서 내가 보고자 하는 부위 어디다? 비뇨기계, 신장, 요관, 방광 이런 쪽을 보는 게 정맥, 신우, 조영술이에요. 신장, 요관, 방광 이런 데를 보는 거고 식도, 위, 십이지장 이런 데를 보는 거는 상부 위장관 조영술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럼 상부 위장관 조영술이고 금식할까요? 안 할까요? 금식해요. 그리고 정맥신우 조영사진 이것도 금식한다는다 금식해요. 그 다음에 86번입니다. 자, 86번의 검사도끼 요추천자네요. 요추천자 하면 여러분 어떤 거가 떠올라야 된다? 키워드는 뇌척수액 그런 단어가 들어갈 거고 뇌척수액 검사한다. 요추천자. 두 번째는 요추천자 하면 떠올라야 되는 게 하는 자세, 세우등 자세. 하고 나서는 어떤 자세? 앙와위. 왜? 뇌척수액이 빠져나가면 머리가 아프니까 그죠? 떠올라 주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요추 천자는 요추 몇 번과 몇 번 사이 한다? 3번과 4번 사이 요추 3, 4번 사이에 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죠? 그리고 요추 천자는 내과적 무균술이에요? 외과적 무균술이에요? 멸균 지켜야 되는 거죠? 외과적 무균술을 지켜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87번에는 침상 목욕입니다. 침상 목욕은 침대에 누인 채로 목욕하는 게 침상 목욕이죠. 그럼 침상 목욕하는 순서는 어떤 식으로 시킵니까? 그다음에 나야 뭐 어떤 방법으로 씻어도 되는데 환자에게 침상 목욕할 때는 얼굴, 그다음에 목, 그리고 팔, 가슴, 복부, 다리, 등, 음부, 마지막은 손톱 발톱이에요. 됐죠? 그래서 제일 먼저 시키는 건 어디부터 한다? 얼굴부터 할 거야. 얼굴에서도 어디? 눈부터. 그래서 1번에 보면 눈은 안에서 밖이죠. 바깥에서 안이 아니라 그죠? 하고 그 다음에 얼굴 목 씻기고 그 다음 어디 해야 됩니까? 팔 씻길 거야. 그럼 이때 팔을 씻길 때는 순서가 저를 보시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팔은 씻길 때 끝에서부터 중심으로 온다 그랬죠. 그래서 팔은 팔에서 손목 쪽이 아니라 손목에서 팔 쪽으로 그 말은 다르게 말하면 말초에서 중심으로 시킨다. 그렇게 시키는 이유는 정맥 혈액순환을 촉진하려고 정맥 마사지니까 심장 쪽으로 문질러 주는 거니까 정맥 혈액순환을 촉진하려고 그리고 3번 상지는 항상 말초에서 중심이에요. 목욕할 때 그럼 팔을 시킨다면 겨드랑이에서 손 쪽이 아니지 손에서 겨드랑이 쪽으로 해야 되는 거죠. 이것도 이렇게 가야 정답이 되겠죠. 하는 거고 5번에 4번에 보면 발도 이런 침상 목욕에서는 무조건 말초에서 중심이라니까 그럼 발을 씻긴다면 발목에서 대퇴 쪽으로 그 말이 다르게 말하면 말초에서 중심으로 맞는 말이 되겠죠. 답은 4번. 그 다음 얼굴은 항상 씻길 때는 깨끗한 쪽에서 더러운 쪽. 그래서 눈도 어떻게 해요?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하는 거죠. 88번 우측 편마비 환자 목욕한다고 합니다. 자, 어느 쪽부터 넣는다? 건강한 쪽부터 들어가고 나올 때도 건강한 쪽이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우측이 아프니까 건강한 쪽 왼쪽부터 넣어야 되겠죠. 그리고 통목욕은 간호사 판단하에 하는 게 아니라 의사 판단하에 통목욕을 하겠죠. 그리고 환자에게 10분 이상 물속에 있지 않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물속에 있게 하는 게 아니라 이때 이 이상은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어지러울 수 있으니까. 그럼 만약에 4번 어지러움을 호소한다면 어떻게 한다? 욕조의 물을 뺀다는 거. 흔한 족보 같은 문제가 되겠죠. 그럼 욕조의 물을 뺀 다음에 환자 어떤 자세 해줘야 될까요? 트렌들렌 부르크 체위를 취해준다. 그 다음 5번
병실을 비우면 안 되겠죠. 위험한 상황이 생길 수 있으니까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89번에 척추 손상 환자에게 등 마사지하는 방법입니다. 자, 여러분, 등 마사지는 어떤 자세를 해야 돼요? 등 마사지 할 때는 보통 등 마사지 할 때는 어떤 자세를 해야 돼요? 보기, 완전히 엎드린 보와위 또는 어떤 자세? 측위를 취하겠죠. 그 말입니다. 자, 그런데 1번 봅시다. 혈전성 정맥염이 있대요. 혈전이 뭐예요? 피떡이 졌어. 그럼 피떡이 있는데 내가 등을 막 문질러주면 피떡인 혈전이 다른 데로 이동하잖아. 그러니까 등 마사지 하면 안 돼요. 혈전성 정맥염 있을 때 하면 안 돼요. 그 다음 2번 청골이 빨갛게 되었대. 여러분, 제가 무조건 청골이 빨갛다 이 말 나오면 어떤 단어가 떠올려야 된다? 욕창. 그럼 지금 청골이 빨갛게 됐다는 말은 욕창이 이미 생긴 거죠. 그럼 이 생겼는데 끝에 보세요. 똑바로 누운 자세를 하면 오히려 청골 부분이 욕창 생겼는데 계속 압박받아서 더 악화되잖아. 그럼 이때 욕창은 압박을 안 받아야 되니까 엉덩이 부분이 바닥에 안 닿아야 되지 않을까? 그럼 어떤 자세가 좋을까요? 하는 자세는 청골이 바닥에 안 들려면 측이죠. 그래서 여기 앙와이나 반자, 제가 반자에 잘못 적었어요. 반자위도 안 되고요. 어떤 자세를 한다? 측위를 취해줘야 되겠죠. 여러분 제가 반자위 아닙니다. 그래서 이때 측위를 취해준다는 거. 그 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때 등 마사지 할 때 간호조무사 손과 로션을 따뜻하게 한다. 맞는 말이 되겠고 피부가 만약에 너무 건조하다면 로션도 안 바른다면 잘 문지르는 게 부드럽게 잘 안 되겠죠? 뻑뻑하겠죠? 로션 바르는 거고 등 마사지는 30분 이상 하는 게 아니라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15분에서 20분 정도가 좋겠습니다. 그 말입니다. 89번입니다, 여러분. 89번에 등 마사지 하는 방법이 세 가지가 가장 대표적인 건데 이때 경찰법은 경자가 가볍다. 찰자는 마찰이에요. 그래서 피부를 부드럽게 이렇게 문질러 주는 게 바로 뭐다? 경찰법. 그 다음에 윤활법은 어떤 거요? 피부를 찝어 올리는 거. 피부를 이렇게 살짝 살짝 찝어 올리는 거. 그게 바로 윤활법. 그리고 경타법은 어떤 거다? 가볍게 두드리는 거. 토닥토닥 토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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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드리는 거. 경타법. 세 가지 아셨죠? 여러분 요것도 언급할 수 있으니까 기억을 좀 해두세요. 윤활법은 피부를 살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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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어 올리는 거. 그 다음에 경찰법은 어떻게 부드럽게 문질러 주는 거. 가볍게 가볍게 문질러 주는 거. 그게 경찰법. 가볍게 두드려 주는 거는 경탑법입니다. 그렇게 한번 정리해 주십시오. 자, 그 다음에 90번입니다. 자, 90번에 보시면 사지마비가 있는 성인의 침상세발이에요. 침상세발이에요. 자, 침상 세발입니다. 자, 침상 세발은 침대에 누인 채로 머리 감기는 거예요. 자, 1번 혈액이 머리에 묻었다잖아. 아까 제가 피나 점액이 묻었을 때는 뜨거운 거 안 쓰지 말라 그랬죠. 피가 엉켜버린다고. 그래서 뜨거운 물 X. 그러면 이때 어떤 게 소독약 중에서 좋다? 용혈작용을 하는 게 피 같은 거 녹여준 게 뭐였죠? 과산화수소수. 그래서 혈액이 머리에 묻었을 때는 과산화수소로 먼저 피를 좀 닦아주고 씻어준다. 그게 답이 되겠고 2번은 머리카락이 엉켰을 때는 당연하죠. 두피 가까운 쪽을 먼저 풀어줘야 되는 거죠. 하는 거고 3번은 침대 높이는 머리 감겨줄 때 간호조무사 무릎 높이는 너무 낮아. 그래서 어느 높이가 좋다? 허리 높이로 해준다. 그 다음에 4번 물기 남겨놓으면 안 되겠죠? X. 그 다음 5번은 어디로 해준다? 손가락 끝으로 문질러줘야지 손톱 끝으로 문지른다? X. 그 다음에 91번입니다. 연하곤란이 있답니다. 여러분 삼키는 게 힘들대. 그럼 삼키는 게 힘들면 우리 아동간호에서도 했었죠. 우유나 수분이 기도내로 슉 들어갈 수가 있잖아요. 삼키는 게 힘든 환자는 그게 바로 무슨 폐렴이었어요? 흡인성 폐렴 할 때도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연하곤란이 있는 환자는 흡인될 수 있기 때문에 사례가 들릴 수 있으니까 어떤 음식이 좋다 그랬다? 유동식보다는 뭐가 좋다? 연식이 좋다. 그래서 연두부 같은 식사가 좋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다음에 92번입니다. 92번에 보면 포위관 영양을 한답니다. 포위관 영양입니다. 그럼 포위관 영양 같은 경우는
포위관 영양 같은 경우는 자 비위관, 포위관 전부 다 같은 말이라 그랬습니다. 이때 사용하는 튜브는 무슨 튜브죠? 레빈 튜브 그죠? 그리고 할 때 자세는 좌위나 반자위 그리고 턱은 들어 올리는 것보다는 삽입하기가 좋은 게 턱을 내려주고 삽입하는 길이는 코에서 귀, 귀에서 검상돌기까지 그리고 삽입할 때 끝에다 레빈 튜브 끝에다가 수용성 윤활제를 좀 발라주고 그리고 고무니까 물렁물렁하면 잘 안 들어가니까 좀 차갑게 해서주고 그죠? 그리고 또 포위관을 꽂고 나서 식사는 어떤 식사다? 유동식을 줄 거야. 근데 유동식을 주기 전에 뭘 준다? 물을 먼저 15에서 30cc 정도 준다. 그리고 4번은 시험에도 나왔었죠. 유동식을 다 주고 나서도 30에서 60cc 물을 줄 거예요. 여러분 4번에 보니까 주입하기 전에 물을 15에서 30이지. 그럼 주입하고 나서는 2배로 더 주는 거. 30에서 60cc를 줄 거야. 이렇게 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물었을 때 콧줄 꽂은 쪽으로 위관이 뻑뻑한 입자 같은 게 벽에 붙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포위관이 막히잖아. 그죠? 포위관이 막히기 때문에 주입한 후에는 위관 개방을 유지하기 위해서 물을 준다는 거.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주입하고 나서 물을 주는 이유가 뭡니까? 하면은 위관 개방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셔야 되겠고 그다음 5번에 위관 영양을 줄 때 먼저 위관이 제대로 꽂혀 있나 매 급식 때마다 확인해야 돼. 환자가 잘못하게 뽑아졌을 수 있으니까. 그럼 이때 흡인을 해보는 방법이 주사기로 뽑아볼 거야. 뽑아봤을 때 얼마 이상 나오면 안 돼요? 여기 중요하죠? 새로 바뀌었다 그랬죠? 250cc 이상 나오면 보고한다는 거. 그죠? 250cc였어요. 250. 그리고 만약에 250 이상 나왔어? 또는 250이 안 나왔어? 그럼 그거는 버려요? 다시 넣어요? 버리는 게 아니라 다시 넣는다는 거. 5번 중요합니다, 여러분. 위관 영양시 250 이상 나오면 보고하고 다시 넣는다라고 했어요. 보고하고 다시 넣는다. 그 다음에 1분에 주입할 때 유동식을 주입할 때 너무 빨리 넣으면 환자 소화 안 돼요. 그죠? 그래서 1분에 50cc 이상 주입되지 않게 조절을 하라. 만일 빨리 들어갔다면 어떤 증상이 환자가 있을까? 설사를 유발할 수가 있다. 그랬습니다. 안 돼. 그래서 1분은 50 이상 넣지 않는다. 하는 거 보고 그다음 8번에도 영양액을 주입하는 중에 환자가 토하고 청색증이 보인대. 여러분 무조건 청색증이 보이면 위험한 거 아닌가? 그죠? 기도로 들어간 거죠. 주입을 즉시 중단한다. 그 다음에 비위관을 세척하는데 위관이 막혔을까 봐 세척하는데 주사기가 뻑하니 아무리 힘을 줘도 안 들어간다고. 그러면 혹시 비위관 콧줄이 꺾였으면 내가 아무리 공기를 아니 뭔가 세척하고 싶어도 안 되겠죠. 그래서 혹시나 비위관이 꼬여 있지 않은지 확인한다. 이거 비슷한 건 뭐였어요? 소변줄을 꽂고 있는데 환자 소변이 더 이상 나오지 않는다. 그리고 배가 빵빵하다. 그랬을 때 제일 먼저 할 일은 소변줄이 꺾이거나 꼬이지 않았는지 확인하는 거랑 똑같은 개념이에요. 그리고 주입을 하고 나서는 콧줄 통해서 역류할 수 있으니까 30분간은 반자이를 취해줘라. 그리고 물이나 영양액을 넣어주는 중간중간에 공기가 들어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 그리고 또 영양액을 달고 플루이드처럼 이렇게 주는 세트를 줄 때는 그 영양액과 세트는 몇 시간마다 교환한다? 24시간마다 교환한다. 하는 내용입니다. 전체적으로 한번 눈여겨봤습니다. 그거 보시고. 위 내용물을 주사기로 뽑아본 다음에 그 내용물을 다시 넣어주는 이유는 뭐다? 그 액도 내 몸에서 나온 거니까 그게 갑자기 빠져버리면 전해질 손실이 있어서 문제되니까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93번 의식이 없는 환자에게서 배변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의식이 없으니까 자기가 엉덩이를 못 들죠. 그럼 의식이 있는 환자는 2번이에요. 환자분 엉덩이 좀 들어보세요 하고 해서 변기를 쏙 넣어주면 되는 거야. 근데 의식이 없으니까 측위로 눕혔다가 변기 엉덩이에 탁 대주고 똑바로 눕혀주는 거죠. 답은 4번이고 그 다음에 94번에 산부인과 자세로 옳은 것은 이라고 했어요. 자 여러분 체위는 기본 중에 기본인 거니까 자 앙와이 하면 여러분 어떤 게 떠올라야 돼? 모든 체위의 기본이다. 그래서 모든 체위의 기본이다 이 말 나오면 앙와위 하시고 그리고 척추, 요추, 천자, 후
무의식 이런 말하면 앙와위, 반자위는 어떤 단어가 떠올라야 된다? 호곤란. 그리고 또 중요한 건 뭐였어요? 자궁 오로 배출. 자궁 내 오로 배출 촉진하면 무슨 자세다? 반자위. 그리고 수술하고 나서 제일 많이 취하는 체위 이 말하면 반자위. 그리고 심즈는 여러분 관장 떠올려셔야 되겠죠? 항문 하면은 심즈. 그 다음에 슬융이는 무릎 가슴 자세라고 하죠. 산후 운동, 자궁이 후굴 되는 거 맞고, 그리고 또 중요한 태아 위치 교정 이 말 나오면 슬융이. 그리고 절석이, 쇠석이, 골반 내진 전부 다 같은 말 하늘 자전거. 그럼 이렇게 들고서 하늘 자전거 이렇게 한다는 거 아니야? 페달 밟는다는 거 아니야? 이게 바로 절석이 똑같은 말이에요. 부인과 진료, 그리고 복부 검사, 여자 소변줄, 회원부 열램프 째어주는 거 전부 다 무슨 자세? 배횡와위, 쇼크, 트렌들렌, 부르크, 체위 하는 거 같이 봐주십니다. 넘어갑니다. 자, 95번에 자연 배뇨를 돕기 위한 방법입니다. 그러면 자연 배뇨를 돕기 위한 방법은 당연히 어떻게 해야 된다? 좀 따뜻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 잘 나오려면 그죠? 그래서 1번 차가운 물 틀렸어요. 그리고 2번 가슴 마사지는 생뚱맞게 왜일까요? 자연 배뇨니까 복부 아랫배나 또는 대퇴 내면 허벅지 안쪽 같은 데 좀 문질러주면 도착을 했죠. 유치 도뇨는 마지막 수단으로 쓰는 거죠. 아니죠? 물은 수분 섭취는 금기가 아니라 격려하는 게 좋겠죠. 답은 5번입니다. 정상 배뇨와 같은 자세를 취해준다. 96번에 다리에 석고붕대를 하고 있대요. 그럼 석고붕대한 환자는 관절을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죠? 관절을 움직일 수 없다면 등장성은 못하는 거야. 그럼 다리 석고붕대 환자는 힘 주었다가 빼주고 힘을 줬다가 빼줬어. 특정 근육에 힘 키워주는 게 무슨 운동이다? 등척성 운동인 거죠. 그래서 등척성은 길이가 변하지 않고 특정 근육에 힘 이렇게 키우는 건 등척성. 등장성은 그냥 일상생활 운동이죠. 팔굽혀펴기, 매달렸다 이게 들었다 놨다 하는 거 등장성인 거죠. 하고 등속성은 여러분 덤벨 같은 거 들고 그냥 일정 무게를 들고 하는 운동 이런 거는 등속성 합니다. 뭐 참고로만 하시면 됩니다. 등척성, 등장성 두 개만 구별하시면 돼요. 특히 이 등척성 운동은 지난 시간에 골다공증 환자의 근육 수축 운동이라고 말하면 등척성 운동이었죠. 등척성 골다공증 환자는 걷기, 그리고 골다공증 환자의 근육 수축 운동 등척성이라는 거 구별하실 거. 그 다음에 97번입니다. 자, 발목 운동입니다. 자, 발목이 하는 운동에는 네 가지가 있는데 그 네 가지가 뭐가 있다? 족저 굴고 그리고 또 족배 굴고 그리고 네 번 그리고 외번 네 가지는 전부 다 뭐다? 발목만의 운동이에요. 이 네 개는 다른 데는 없어요. 발목 하면은 네 가지예요. 그 중에서 배측 굴곡, 족배 굴곡 이건 여러분 어떤 거였어? 자, 여러분 땡땡땡 점이 찍혀 있는 게 비포 실선으로 되어 있는 게 애프터죠. 그럼 지금 1번이 이렇게 밑으로 제껴져 있다가 발등 쪽으로 제껴 올리고 있잖아. 이게 바로 뭐다? 족배 굴곡. 2번은 어떤 거예요? 2번은 이렇게 비포 점점점 있는 이 자세에서 발가락 쪽으로 떨궈졌죠? 이게 무슨 운동이다? 족저굴곡이죠. 그럼 이 족저굴곡을 막기 위한 보조대가 뭔데요? 발지지대. 라는 것도 있었고 3번은 여러분 봐봐. 3번은 발바닥 쪽으로 발이 발바닥 안쪽으로 모으고 있으려고 하죠. 모으는 거죠. 안쪽으로 모으고 있죠. 이런 운동 뭐다? 4번. 이거 어디 운동이다? 발목 운동이에요. 자, 4번은 발바닥이 바깥을 향하고 있죠. 바깥을 향하고 있거든요. 이건 뭐다? 외번이에요. 외번. 그래서 요 네 가지는 발목 운동인 거. 그 다음에 5번은 여러분 발가락 운동이야. 지금 발가락만 움직이고 있잖아. 그래서 발가락이 이렇게 펴고 있는 거예요. 펴고 있는 거 신전입니다. 그 다음에 발가락 운동에 여기 굴고 신전 이렇게 제가 좀 구별해서 해놨어요. 자, 발가락 운동이에요. 자, 발가락이 여기 요 처음에 비포 요거 점점점 있는 거에서 밑으로 당겼죠? 밑으로 구부렸죠? 이게 첫 번째가 굴곡이에요. 그 다음에 이렇게 있던 거를 쫙 펴죠? 신전이에요. 발가락 굴곡 신전 운동입니다.
나왔으니까 말씀드렸고, 발목 운동은 네 가지가 있다는 거 기억을 하실 것. 자, 그 다음에 98번입니다. 98번에 물건을 이동한다고 합니다. 이때 이동하고자 하는 물건 가까이에 서야 내가 더 중심점에 가까워야 들기가 쉽겠죠? 오, 그 다음에 2번 멀리 하면 안 된다니까? 그 다음에 3번은 허리 높이가 가장 좋아요. 그래서 침대도 이 수준 아래가 아니라 이 수준, 허리 수준으로 맞추어야 되겠죠. 그리고 절대 문제에서 허리를 쓴다 이런 말 하면 안 돼. 어디를 쓴다? 엉덩이, 배 또는 허벅지 이런 데 근육을 쓰는 거죠. 답은 1번입니다. 그 다음에 99번입니다. 자, 99번에서는 왼쪽 편마비 환자를 침대에서 휠체어로 옮긴대요. 자, 왼쪽이 불편해요? 그러면 휠체어는 어디다 둬야 돼요? 건강한 쪽에 둬야 되지 않을까? 그죠? 그래서 1번 휠체어를 침대의 오른쪽에다가 두겠습니다. 비스듬히 두거나 아니면 수평으로 두겠습니다. 그 다음에 2번 환자 우리는 옮길 때 바지를 잡으면 안 되지 않을까요? 어디를 잡아야 될까요? 허리를 잡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3번에 휠체어 앞쪽에 걸터 앉는 게 아니라 뒤쪽에 안쪽으로 앉아야 돼요. 앞쪽이면 여러분 우리 의자 앉았을 때 앞에 탁 앞쪽에 앉으면 안 되잖아요. 안쪽까지 들어가야 되겠죠? 뒤쪽에 앉게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4번에 휠체어 반신마비 쪽에 난간에 붙이는 게 아니라 아까 휠체어 어디다 붙이랬어? 건강한 쪽으로 붙이라고 그랬죠. X. 그 다음 5번에 앉히기 전에 발 받침대를 내리는 게 환자를 휠체어에 앉히기 전에 휠체어 발 받침대를 내리는 게 아니라 올려놔야 되겠죠. 내리는 건 다 앉고 나서 그 다음에 내려줘서 그 위에 발을 올려야 되는 거죠. 답은 1번입니다. 그 다음에 100번입니다. 100번. 자, 옷을 입히는 것도 자주 묻잖아요. 그러니까 옷을 입힐 때, 벗길 때 알아두세요, 여러분. 옷을 벗을 때는 어느 쪽부터 벗는다? 건강한 쪽부터 벗고, 입을 때는 아픈 쪽부터 입는 거. 입을 때는 아픈 쪽, 벗을 때는 건강한 쪽이에요. 그죠? 그럼 여기에서 왼쪽이 불편하니까 어떻게 한다? 벗을 때는, 입을 때는 아픈 쪽부터니까 왼쪽이 불편했으니까 왼쪽부터 입힌다. 5번이 되겠죠? 5번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여러분 구별합니다. 벗을 때는 건강한 쪽부터, 입을 때는 아픈 쪽부터. 그 말 기억하고. 자, 101번입니다. 101번에는 자, 보호대에 관한 내용이네요. 소아가 상처 부위를 긁지 못하도록 한대요. 그럼 지금 소아가 긁지 못하도록 하는 게 자, 여기 그림에서 보시면 요거 아닌가? 그림으로 고르라면 찾아낼 수 있겠죠. 요 그림이야. 요게 어디 하는 거? 팔꿈치 쪽에 하고 있잖아요. 이게 바로 뭐다? 팔꿈치 보호대가 되겠죠. 자, 그러면 40대 남자가 IV 정맥주사관을 자꾸 빼려고 한다. 그때 하기에 좋은 거는 여기 1번에 있는 장갑 보호대 요 그림이 되겠죠. 벙어리 장갑처럼 생겨서 긁지 못하도록 하는 거, 빼지 못하도록 하는 거 주로 성인들한테 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번에는 여기 재킷 보호대는 두 번째 그림을 보세요. 이렇게 침대 매트리스 틀에다가 환자를 뒤에서 묶어둔 거야. 그럼 이러면 일어나지를 못하는 거죠. 낙상 방지. 낙상 방지하면 재킷 보호대. 물론 벨트 보호대도 낙상 방지긴 한데 재킷 보호대 하면은 낙상 방지 올려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4번에 있는 혼이불 보호대 있죠. 이건 여러분 네 번째 이 그림이야. 그럼 이 네 번째 그림은 아기를 싸개로 완전히 몸을 다 싸죠. 그래서 전신 보호대, 혼이불 보호대 같은 말입니다. 주로 이거는 성인한테 누가 이거 해. 그죠? 누구한테 한다? 애기들한테, 영아들한테 하는 거죠. 이게 그림으로 나왔을 때 찾아낼 수 있으실 것. 그 다음에 102번입니다. 자, 더운 물 주머니입니다. 자, 더운 물 주머니 제가 여기에 그려놨어요. 이 더운 물 주머니는 한 번 적용할 때 30분 이내로 한다? 맞아요. 30분 이내 맞아요. 자, 그런데 30분 이내로 한다는 말은 한마디로 2, 30분 이내로 하자. 그 말입니다. 보고, 그 다음에 물 주머니의 온도는 띵 아니잖아요. 얼마였어요? 더운 물 주머니 온도는 46에서 52도.
46에서 52도. 그리고 물주머니는 가득 채운다 X였잖아요. 그럼 어느 정도 하냐면 발 쪽은 3분의 2 정도 채워주고 다른 쪽은 2분의 1에서 3분의 1 정도 채워줍니다. 요 숫자는 참고로만 하세요, 여러분. 그냥 가득 채우는 거다, 아니다. 가득 채우는 거 아니다. 그 말이고. 그 다음에 보관할 때는 그 대신에 어떻게 보관해야 돼요? 보관할 때는 공기를 넣어서 보관하고 사용할 때는 공기를 빼야 되겠죠. 그래서 5번은 사용한다라고 했으니까 공기는 빼는 거죠. 채우는 게 아니고 보관한다 하면 공기를 약간 넣어서. 그리고 4번 틀렸어요. 고압증기 멸균 못해요. 왜? 이 물주머니는 여러분 어떤 거야? 고무잖아. 그리고 이거는 물주머니는 피부에 그냥 터치만 되는 거지. 고위험기구, 중위험기구, 비염기구 중에서 어디에 속한다? 비염기구예요. 그래서 그냥 낮은 수준의 소독 정도도 괜찮아요. 그리고 이거는 그냥 열에 약하기 때문에 그늘에 말려서 공기를 넣어서 보관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03번입니다. 103번에는 섭취량, 배설량에 관한 건데 출혈, 이거는 뭐예요? 배설량. 그죠? 그리고 영양액은 섭취량, 소변량, 배설량, 상처에서 나온 거 배설량, 구토물 배설량인 거죠. 그럼 이때 여러분이 섭취량, 배설량에서 우리가 섭취량, 배설량은 몇 cc 이렇게 적겠다 그랬죠. 그럼 몇 cc 이렇게 적을 때 1g은 뭐로 하겠다? 1g은 1cc로 하겠다 했습니다. 1g은 1cc 이런 식으로 계산하겠다. 그리고 섭취했을 때 얼음 있죠. 얼음은 섭취량에 들어가긴 해. 그런데 약속을 할 때 얼음량의 절반만 수분량으로 계산하겠다. 그 말이고, 그 다음에 배설량에 포함되는 거 했을 때 소변, 설사, 그리고 젖은 드레싱 배설량에 들어가, 심한 발한 배설량에 들어가, 상처에서 나오는 분비물, 구토 들어가요. 그리고 기저귀 적신량 들어가. 그리고 과호흡할 때 수분 나간 양 들어간다 있어요. 맞죠? 그런데 배설량에 들어가지 않는 거. 어떤 거 안 들어간다? 정상대변. 그리고 과호흡인 거는 배설량에 들어갔어요. 근데 그냥 구강호흡일 때는 안 들어갔어요. 그 다음에 심한 발화는 배설량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냥 발화는 배설량에 안 들어갔어요. 그리고 가글액, 이거는 입에 넣었다가 바로 나간 거니까 안 들어갔었어요. 구별하실 것. 그 다음에 104번입니다. 자, 104번에 기관 내 습관을 가지고 있는 환자, 석션 하는 부분이네요. 자, 석션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석션을 할 때, 자, 여기 그림을 보시면 이렇게 기관 절개관을 하고 있을 때 석션을 할 거야. 그럼 이때 여기에는 없지만 기관 절개관 하고 있는 환자 내관 소독, 요 관 안의 소독은 뭘로 합니까? 찬물 먼저죠. 가래 같은 것, 점액 같은 거는. 그리고 또 무슨 약으로 소독하는 게 좋아? 과사나 수소수, 기관절개관 내관소도 과사나 수소수, 찬물 먼저라는 거 생각하고 그 다음에 기관절개관을 하고 있는 이 환자, 즉 이 그림에서도 이 환자 여기에 먼지 들어가면 안 되니까 뭘로 덮어주죠? 뭘로 한다? 젖은 거즈로 덮어준다. 그럼 젖은 거즈로 덮어주는 이유가 뭐냐? 이래 말하면 여기에 습도가 들어가서 분비물이 무글무글해서 잘 나오게 하려고. 두 번째는 젖은 거즈를 해놔야 먼지가 그 거즈에 들러붙어서 안으로 안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가습, 먼지, 흡착 역할을 하는 것 때문에 젖은 거즈로 덮어준다. 그리고 석션을 할 때는 압력이 어느 정도 합니까? 그랬을 때 성인, 아동, 영아가 압력이 달라? 그런데 저라면 다 아니올 거고 그냥 참고로 한다면 성인은 압력이 100에서 120 정도. 우리 청소기 압력처럼 압력이 어느 정도 하냐? 그랬을 때 성인은 100에서 120 정도다. 그 다음에 또 기억하실 거는 어디를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석션할 때 흡인 시간은 몇 초 이내로 해야 된다? 10초 이내로 해야 돼요. 그래서 30초 이상 X. 그 다음에 또 기억할게. 총 흡인 시간은 얼마를 넘으면 안 된다? 3분에서 5분을 넘지 마라. 이렇게 한 번 할 때 10초 이내 총 시간이 이만큼을 넘지 않는 이유는 왜 이걸 꼭 지켜야 된다? 석션 중에는 저산소증을 초래하기 때문에 석션 시간과 총 시간을 지켜라.
그리고 또 석션할 때 카테터와 용액 있죠. 석션하는 카테터와 용액은 얼마마다 교환한다? 석션할 때마다 교환을 한다. 그리고 석션 삽입 카테터 삽입 중에는 석션기를 작동시키지 말아요. 내가 이 카테터를 자 집어넣는 중에 벌써 석션이 되고 있으면 주변 조직이 막 자극을 받잖아. 빨아당기니까, 잡아당겨지니까. 그래서 내가 원하는 자리에 들어간 다음에 석션. 석션하고 내가 원하는 자리에 들어간 다음에 가래 해서 석션을 하자는 겁니다. 그리고 석션 중간중간에 환자가 힘들기 때문에 심호, 기침 이런 거 시킨다 안 시킨다? 시킨다. 그리고 집어넣어서 회전시키면서 골고루 주변 조직까지 그 가래 같은 거 있는 거를 빨아내는 게 좋겠죠. 그래서 1번 30초 이상 X 빠른 속도가 아니라 부드럽게 회전시키면서 석션. 그리고 3번 동시에 석션기 작동 X. 그리고 4번 석션과 석션 사이에 심호흡과 기침 시킨다. 그죠? 답은 5번에 분비물이 제거될 때까지 2, 30초 간격으로 석션을 한다. 그런데 총 흡인 시간은 3분에서 5분을 넘지 마라. 라고 말했고, 자, 105번입니다, 여러분. 105번. 마지막으로 좀 더 오바됐지만 봅시다. 자, 105번에 보면 드레싱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드레싱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드레싱하면 꺼즈 드레싱만 있다고 많이 했는데 요즘에는 꺼즈 드레싱 많고 많이 하잖아요. 자, 그 중에서 자, 여기 그림에서 보시면 요 그림 보세요. 요 그림. 요 그림이 어떤 거예요? 요 패치는 물을 좋아하는 성분이 들어있어요. 그럼 내가 분비물이 있는 상처에 이 패치를 붙이면 얘가 분비물을 좋아하기 때문에 물을 좋아하니까 분비물을 빨아당겨서 불룩하게 이렇게 젤을 형성하는 거죠. 그리고 이거 뗐을 때 말라 삐뚤어져 있어요. 상처가 촉촉해요. 촉촉하지. 이 드레싱이 뭐예요? 수성 교질 드레싱, 일명 친수성 콜로이드. 그래서 1번에 있는 친수성 콜로이드 드레싱. 이게 바로 이렇게 붙이는 거였어요. 그래서 삼출물을 흡수해서 젤을 만든다 이런 말이 들어갈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있는 친수성 젤 드레싱 이거는 여러분 어떤 거야? 얘야. 그래서 얘는 패치를 붙이는 게 아니라 뭔가 연고처럼 해서 하는 거야. 그럼 요거를 해두면 괴사 조직이 말라있는 조직이 말라 삐뚤어져 있는데 그 조직에 노골노골하게 연고처럼 짜주면 뭐라 그러지? 부들부들 부드러워져서 키워드는 괴사 조직의 자연 분해를 촉진한다. 이렇게 말했고 답은 여기서는 칼슘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이 지금 얼마 없어서 끝날 것 같아요. 자 칼슘 하면 혈액 응고 역할을 하니까 칼슘 들어가면 칼슘 알지네이트 드레싱입니다. 되셨습니까? 보고 그리고 욕창같이 뭔가 분비물이 많은 데는 그리고 투명은 정맥주사 부위 투명해서 이런 말하면 투명 드레싱 하는 거가 요 그림이 되겠습니다. 그림을 여러분 표시해 두셔가지고 찍으셔서 잘 정리해 두세요. 되셨죠?